비시주 여행 금지령에 대한 단속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 파너스 비시주 공공안전부 장관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비시주 여행 금지령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며 보건지역 경계선 사이 주요 도로나 페리터미널과 같은 장소에서 경찰의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너스 장관은 검문은 밴쿠버 다운타운이나 바운더리 로드와 같은 곳이 아닌 인테리어 보건지역으로 향하는 코키할라 하이웨이와 같은 도로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검문소에 앞서 여행 금지령에 대해 알리는 사인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발표대로 특정 차량이나 행인에 대한 무작위 불심 검문은 진행하지 않으며 경찰은 검문소에서 운전면허증과 이름과 주소가 담긴 또 다른 신분증을 요구하고 여행 목적에 대해서만 물어보게 됩니다. 경찰이 운전자의 다른 보건지역으로 향하는 이유가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운전자에게 다시 돌아갈 것을 요청하는데 운전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575의 벌금 티켓이 주어지게 됩니다. 파너스 장관은 단속의 주 목적은 처벌이 아닌 여행 금지령에 대해 주민들을 교육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금지령을 통해 비시주는 더욱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발효된 여행 금지령은 빅토리아데이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24일 자정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노스 밴쿠버 소재의 라이온스 게이트 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9일 밴쿠버 코스탈 보건당국은 라이온스 게이트 병원 4층 웨스트 병동과 이스트 병동 내에서 16명의 환자와 1명의 직원, 총 17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두 병동은 현재 새 환자를 받고 있지 않으며 모든 비필수 방문을 금지하고 있지만 응급실을 포함해 나머지 병동은 계속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병원 내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자의 자가격리를 포함해 강력한 프로토콜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이온스 게이트 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4월과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4월에 발생한 집단 감염은 16명의 환자를 포함해 총 28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9명이 숨졌으며 11월에는 총 6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10명 이상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한편 라이온스 게이트 병원은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입원 환자로 인해 병실 부족을 겪고 있는 비시주 병원 중 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지난주 보건당국은 라이온스 게이트 병원에서 예정되어 있던 대부분의 비응급 수술을 최소 2주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시주의 불법 약물 비상 사태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9일 비시 검시소는 지난 3월에만 158명의 비시 주민이 불법 약물 오남용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비시주 불법 약물 관련 사망자 수는 498명을 기록하며 하루 평균 5.5명의 비시 주민이 약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첫 세 달 월별 평균 약물 관련 사망자 수는 166명으로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대 사망자 수치를 1년 만에 다시 경신할 페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3월 총 158명이 사망한 것은 지난해 동기 사망자 수인 112명보다 41%가 증가한 수준이며 지난 2018년에 기록한 3월 최다 사망자 수와 같았습니다. 올해 불법 약물로 사망한 비시 주민 중 69%가 30대에서 50대였으며 남성의 비율이 약 80%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밴쿠버에서 가장 많은 시민이 불법 약물과 관련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서리에서 60명, 빅토리아에서 37명, 그리고 아보츠포드와 버나비에서도 각각 21명과 20명의 시민이 약물 오남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두 해 동안 3,000명에 달했던 약물 관련 사망자 수는 지난 2019년에 1,000명 이하로 감소하면서 보건당국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가 싶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안전한 대체 약물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치명적인 불법 약물 시장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고 이는 사망자 수 급증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리사 라포인트 비시 검시소장은 비시주 곳곳에는 불법 약물이 널려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약물 비상사태를 마감시킬 해결책은 유감스럽게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안전한 대체 약물 공급과 치료에 대한 접근성 개선 그리고 약물 검사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쿠버의 한 아파트 펜트하우스에서 대규모 파티를 열었다가 기소된 한 남성이 하루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비시주 법원은 지난 1월 아파트 펜트하우스 내에서 대규모 파티를 연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된 주최자 모하메드 모바사기에게 징역 1일과 1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사기는 이달 초 비시 공중보건법과 코로나19 명령 위반 그리고 불법 주류 소지 및 유통에 대한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엘렌 고든 담당 판사는 이번 판결은 모바사기가 체포 당시 석방 조건을 어겨 지난달 감옥에서 7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반영해 내려졌다며 5,500달러의 벌금과 750달러의 피해자 부담금을 지불하라는 명령 또한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모바사기는 비시주에서 코로나19 공중보건법 위반으로 선고를 받은 첫 번째 인물입니다. 당시 모바사기는 본인 소지 펜트하우스에서 임시 나이트클럽을 꾸려 운영해오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수차례 경고를 받고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 당시 그가 운영하던 펜트하우스 안에는 78명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파티를 즐기고 있었고 실제 나이트클럽처럼 DJ 스테이션과 라운지 그리고 웨이터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모바사기는 처음에 경찰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풀려난 후 1명 이상의 손님을 접대하지 말라는 석방 조건을 무시하고 또다시 모임을 가져 가중처벌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경찰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각 파티 손님에게도 23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행했고 결과적으로 총 1만 7천 달러가 넘는 벌금을 거둬들였습니다.